네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72살 정순이 여사는 아들이 내민 서류를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 한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효도일까요? 아니면 버림받는 걸까요? 정순이 여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일요일 오후, 순이 여사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지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준석이가 왔습니다. 요즘 들어 준석이는 자주 들렀습니다. 예전처럼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준석이는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이 여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게 분명했으니까요.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제가 알아본 요양시설인데요. 순이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준석이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엄마, 들으세요. 여기 정말 좋은 데예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도 24시간 있고 식사도 영양사가 관리하고. 준석아. 순이 여사가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서도 잘 살아. 장도 보고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잖니. 그게 문제예요, 엄마. 지난주에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누가 도와드려요? 조심하면 되지.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통계를 보면요. 70대 노인이 넘어지면 골절률이. 통계? 나는 통계가 아니야. 순이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모자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준석이는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순이 여사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전 엄마 좋으라고 하는 말인데. 좋으라고? 내가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고. 엄마. 준석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이내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휴,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준석이는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이 여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의 서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사진들과 친절한 설명들. 실버타운, 프리미엄 케어, 행복한 노후. 하지만 순이 여사의 눈에는 그게 감옥 팸플릿처럼 보였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깨끗한 방, 넓은 식당, 웃고 있는 노인들. 모두 광고 사진 같았습니다. 저렇게 웃는 사람이 진짜로 있을까? 순이 여사는 서류를 다시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무렵 동네 친구 영자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야, 저녁 먹었어? 아직. 나 혼자 먹기 그런데 같이 먹을래? 내가 김치찌개 끓였어. 그래, 그럼 내가 밥 가지고 갈게. 그래, 그렇게 해. 전화를 끊고 순이 여사는 밥을 지었습니다. 갓 지은 밥을 보온 용기에 담아 영자 씨 집으로 갔습니다. 같은 동 3층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집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와, 막 끓었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니 속이 풀렸습니다. 근데 순이야, 너 요즘 무슨 고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고민이라기보다는 준석이가 자꾸 요양원 가라고 해. 요양원? 너 아직 멀쩡한데 무슨? 그게 혼자 살면 위험하다나 뭐라나.
영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우리를 짐으로 보는 거야. 짐까지는 아니겠지. 아니긴. 나도 딸한테 똑같은 소리 들었어. 근데 나는 딱 잘라 말했지. 내가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 맘대로 살겠다.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는 말을 안 하더라고. 순이 여사는 웃었습니다. 넌 참 시원시원해. 시원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우리가 뭐 애들 밥 빌어 먹나? 우리 돈으로 우리가 사는데. 영자 씨의 말에 힘이 났습니다. 그래, 맞아.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해야지. 그렇지. 우리도 생각이 있고 판단력이 있어. 애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두 사람은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셨습니다. 영자 씨가 끓여준 유자차가 달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생각을 확실하게 말해야겠어. 그로부터 사흘 후 준석이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엄마,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제발이요. 준석이가 워낙 성화를 부려서 순이 여사는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 큰 종합병원 정형외과였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었지요. 77번 정순이 환자분. 호명이 되고 두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조금 있으시네요. 나이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다만 골밀도 검사 결과를 보니 뼈가 약해지셨어요. 골다공증 초기 단계입니다. 그럼 치료를 해야 하나요? 준석이가 물었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뼈가 약하셔서 골절이 쉽게 올 수 있거든요. 특히 대퇴골 골절은 위험합니다. 얼마나 위험한데요? 노인 대퇴골 골절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도 많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석이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요양시설로 가셔야겠어요. 순이 여사의 가슴에서 뭔가가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진료실 아니라는 걸 잊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귀찮아하니? 엄마, 무슨 말씀을? 나를 집에서 내보내고 싶은 거지? 네 눈에 안 보이게? 준석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네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지. 나를 시설에 맡겨놓고 네가 편하게 살려고. 엄마.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온 순이 여사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준석이가 뒤따라왔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거 없어. 엄마, 정말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다치실까봐, 아프실까봐. 순이 여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준석아, 너 진짜로 나한테 물어본 적 있니? 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야? 없지? 너는 네 생각만 했어. 네가 걱정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생각했지. 준석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 밥 해먹을 수 있어. 내 빨래하고 내 청소할 수 있어. 조금 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그게 시설에 가야 할 이유는 아니야. 엄마, 너 어릴 때 기억나니? 네가 학교에서 맞고 온 날. 누가 너를 괴롭힌다고 울면서 들어왔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준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학교 가서 말해줄까? 그랬지. 근데 너 뭐라고 했어?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그래.
너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믿고 기다렸지. 근데 지금 너는 나를 믿어주니? 준석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나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말할게. 그때까지는 내 선택을 존중해줘. 순이 여사는 돌아서서 병원 출구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제가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괜찮아. 버스 타고 갈게. 엄마, 혼자 있고 싶어. 병원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순이 여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리고 외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준석이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공간, 혼자라는 게 외롭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석이에게서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이 여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순이 여사는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여 먹거나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쓸쓸했지만 그래도 익숙했습니다. 평생 혼자 먹는 밥이 더 많았으니까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점심 무렵이면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렸습니다. 가끔 아는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순이 씨, 요즘 아들 안 보이던데? 바쁜가 봐요. 그래도 자주 와야지. 혼자 계시는데. 괜찮아요. 저도 편하고요.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 여사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앨범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젊은 날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5살 결혼식 사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남편도 젊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지. 다음 페이지. 준석이를 안고 있는 사진. 갓난아기였던 준석이. 작고 연약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중년의 남자가 되었습니다. 준석이가 3살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그네를 타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손 꼭 잡고 다녔는데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교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는 준석이. 옆에서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자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준석이는 점점 컸고 자신은 점점 늙어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준석이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순이 여사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나는 잘 키웠어. 최선을 다했어. 그날 저녁 영자 씨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순이야, 내일 노인복지관 가는데 같이 갈래? 복지관? 거기서 뭐 하는데? 글쓰기 수업이 있대. 자기 인생 이야기 쓰는 거 재밌을 것 같아서. 글쓰기라. 해봐. 심심한데 뭐라도 해야지.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져. 그래, 가보자. 전화를 끊고 순이 여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라도 해봐야지.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어느새 깜빡 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꿨습니다. 젊은 날의 꿈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고 준석이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세 가족이 함께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준석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엄마, 저거 타고 싶어? 그래, 타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눈을 뜨니 새벽이었습니다. 침대 옆 시계를 보니 5시 반.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순이 여사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일요일에 집에서 식사해요. 민지랑 준이도 같이요. 며느리와 손주 이야기였습니다. 순이 여사는 한참을 문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했습니다. 그래. 일요일이 왔습니다. 순이 여사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회색 스웨터에 검정 바지. 단정해 보이면서도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습니다.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준석이네 집은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하니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6살 손주 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순이 여사는 무릎을 굽혀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준이 잘 있었니?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준이 보고 싶었어. 거실로 들어가니 며느리 민지가 음식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래,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오신다고 하니까 준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준석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셨어요, 엄마. 그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들, 김치. 정성 들인 상차림이었습니다. 자, 드세요, 어머니. 고맙다. 한동안 식사가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젓가락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이가 가끔 제잘거리는 소리가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봐. 맛있어. 그래, 고맙다 우리 준이. 밥을 거의 다 먹을 무렵이었습니다. 준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드린 자료 보셨어요? 순이 여사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봤어. 어떠셨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한번 견학이라도 가보시면. 민지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식사 중에는. 아니야, 괜찮아. 순이 여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 그 순간 순이 여사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준석아, 너 어릴 때 기억나니? 준석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혼자서 너를 키워야 했어. 그때 나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단다. 며느리 민지가 놀란 표정으로 순이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어.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지. 여름에는 생선 냄새가 옷에 배어서 집에 와서도 안 빠졌고. 준석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벌어서 너 학원 보내고 대학 보냈어. 너 입고 싶은 옷 사주고 먹고 싶은 거 사줬지. 내 옷은 10년을 입어도 네 옷은 매년 새로 사줬어. 엄마, 기다려. 내 말 다 들어. 순이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모자랐어. 나는 밤에 청소 일도 했어. 빌딩 청소. 너는 몰랐겠지.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민지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왜 말 안 했냐고? 네가 미안해할까 봐. 네가 공부에 집중 못할까 봐. 엄마, 저는 몰랐어요. 알아. 그래서 괜찮아. 근데 너 기억나니? 고등학교 2학년 때 네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왔을 때 준석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시장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네 친구들이 거실에 있었어.
나는 반가워서 인사를 했지. 그런데 너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엄마, 생선 냄새 나요. 그렇게 말했어.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준이는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어. 부끄러워서가 아니야. 네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게 슬퍼서였어. 내가 네 자존심에 상처를 주나 싶어서. 준석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 알아. 너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은 너 이제 40이야. 두 아이의 아버지고 책임 있는 어른이잖아. 순이 여사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효도가 뭔지 아니? 효도는 부모를 좋은 데 모셔놓고 마음 편해지는 게 아니야. 부모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존중해 주는 거야. 엄마, 전 엄마 위험해질까봐. 위험? 그래, 나도 알아. 언젠가는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니잖니. 나는 아직 내 삶을 살 수 있어. 순이 여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근데 나는 존중받고 싶어. 이 차이를 알겠니? 준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로 엄마 걱정돼서 그랬어요. 혹시라도 다치시면 어떡하나, 아프시면 어떡하나. 매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알아, 아들. 네 마음 알아. 근데 그 걱정이 나를 가두면 안 돼. 너는 안심하고 싶겠지만 나는 자유롭고 싶어. 민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네요. 어머니 마음을 먼저 여쭤봤어야 했는데. 고맙다, 민지야. 넌 착한 며느리야. 순이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직 내 밥 해먹을 수 있어. 내 청소할 수 있고 내 빨래도 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희는 아직 모를 거야. 언젠가 너희도 알게 되겠지. 가방을 들었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요양원이 아니라 내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야. 알겠니?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지. 내 집. 엄마, 기다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괜찮아.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야. 다만, 이제부터는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내가 먼저 말할게. 약속해. 현관으로 향하는데 준이가 달려와 순이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요. 우리 집에서 살아요. 순이 여사는 무릎을 굽혀 손주와 눈을 맞췄습니다. 준아, 할머니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지면 그때 할머니가 도움 청할게. 알겠지? 응.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도 준이 사랑해.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순이 여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후련함이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말을 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순이 여사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탈 수도 있었지만 걷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이 여사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선선하고 상쾌했습니다. 순이 여사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드립 커피를 직접 내리는 게 요즘의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을 천천히 부으니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은행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모두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이런 풍경을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봤을까요? 매일 보면서도 제대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아들 키우고 생계 꾸리고 살아남느라. 이제는 좀 천천히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순이 여사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준석이가 나쁜 아이는 아닙니다. 진짜로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요. 하지만 방식이 틀렸습니다. 나를 문제로 봤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봤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부모는 나이가 들었다고, 조금 느리다고, 가끔 아프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순이 여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준석이가 대학 졸업할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때 순이 여사는 50대였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요. 하지만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돈 벌기 바빴고 준석이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 준석이가 잘 자라주는 게 기뻤으니까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엄마로서 이루고 싶었던 걸 다 이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뭘 이뤘나요?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이 작은 아파트 하나. 그것도 준석이가 일부 보태줘서 산 거였습니다. 내 꿈은 뭐였지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게 뭐였나요?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순이 여사는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쓰던 일기장들이었습니다. 한 권을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파란 볼펜으로 적힌 글씨들. 1975년 3월 15일. 오늘 친구 영희와 도서관에 갔다.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책을 쓰고 싶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 순이 여사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 나도 꿈이 있었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6년 7월 20일. 오늘 시장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8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셨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인생은 70부터가 진짜야. 그 전까지는 남을 위해 사는 거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거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순이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야. 그날 밤 순이 여사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어젯밤 준석 씨랑 긴 얘기를 나눴어요. 준석 씨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존중하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머니. 순이 여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나도 너희들 사랑한다. 천천히 기다릴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순이 여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좋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오전 순이 여사는 영자 씨와 함께 노인복지관에 갔습니다. 순이야, 긴장돼? 아니, 괜찮아. 복지관은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로비에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글쓰기 교실이 2층이래.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열댓 명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선생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기 이름과 글쓰기를 배우고 싶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 분씩 돌아가며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76살이고요. 제 인생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남기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70살이고요. 그냥 뭐라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순이 여사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정순이입니다. 72살이고요. 사실 젊었을 때 책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 기회가 없었죠. 이제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시작이 중요한 거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글쓰기의 첫걸음은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쓰는 겁니다.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 자체로 이미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2페이지 정도 써오세요. 수업이 끝나고 순이 여사는 영자 씨와 함께 복지관 앞 카페에 갔습니다. 어땠어? 재밌었어? 응, 생각보다 좋더라. 나도. 우리 계속 다니자. 그래. 집으로 돌아온 순이 여사는 식탁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무엇부터 써야 할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을 때, 돈이 없어서 끼니를 거를 때, 순이 여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35살 때였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교통사고였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 한 번 쓰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억눌렀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페이지를 훌쩍 넘어 5페이지를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마음이 후련하네. 그날부터 순이 여사는 매일 글을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앉아 1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이야기, 남편과의 추억, 아들을 키우며 겪은 일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화난 일도 모두 썼습니다. 쓰다 보니 신기했습니다.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인생이 글로 쓰고 나니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내 인생도 나름 가치가 있었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 준석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잘 지내니? 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글을 쓰고 있어. 글이요? 응, 내 인생 이야기를. 복지관에서 글쓰기 수업도 듣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준석이가 놀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엄마.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엄마, 제가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알아. 너도 나를 걱정해서 그랬다는 거. 앞으로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대신 가끔 연락하고 뵈러 가도 될까요? 순이 여사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인데. 고맙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전화를 끊고 순이 여사는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오늘 쓸 이야기가 정해졌습니다. 아들과의 화해라는 제목으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 여사는 글쓰기 수업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동료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순이 씨 글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진짜 책으로 내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격려해 주었습니다. 정순이님 정말 잘 쓰세요. 이 정도면 자서전으로 엮어도 되겠어요. 자서전이요? 네, 요즘은 자비 출판도 많이 하거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순이 여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이야기를 책으로 만든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 여사는 지금까지 쓴 글들을 모두 꺼내 정리했습니다. 총 1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썼네. 제목을 정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마이너스 72살 여자의 독립선언. 다음 날 선생님께 원고를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 이게 지금까지 쓴 거예요. 선생님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정순이님, 이거 정말 좋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이야기예요. 정말요? 네, 출판사에 한번 보내보세요. 아는 편집자가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순이 여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책이 될 수 있을까? 2주 후 편집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순이님, 원고 잘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저희 출판사에서 출간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정말요? 네, 요즘 시니어 독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아니요, 저희가 감사하죠. 좋은 원고 주셔서. 순이 여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구나. 순이 여사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었지만 반응이 좋았습니다. 서점에 비치되고 온라인 서점에도 올라갔습니다. 리뷰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야기 같았어요. 시니어 세대의 목소리를 잘 담아낸 책입니다. 나이 든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석이네 가족이 순이 여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우리 준이 잘 있었어? 응. 할머니,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이야. 준이가 그림을 펼쳤습니다. 할머니가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그림이었습니다. 와, 우리 준이가 그렸어? 정말 잘 그렸네. 응. 할머니가 작가니까. 준석이가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를 열어보니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이 여사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10권 샀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요. 고맙다, 아들.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야죠.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며느리 민지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책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반성은 무슨, 너희는 잘하고 있어. 어머니,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주말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강요가 아니라 초대해요. 어머니가 원하실 때만 오시면 돼요. 순이 여사는 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이 여사가 직접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어. 근데 이제는 나로 살고 있어. 정순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천천히 부드럽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72, 이제 시작이야. 순이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책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이 들미라는 선물. 순이 여사는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한다. 하지만 나는 알게 되었다. 나이 들면 잃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걸. 밤은 깊어갔지만 순이 여사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살아온 세월이 길었던 만큼 할 말도 많았으니까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무는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비 오면 다시 새 잎이 돋아날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